안녕하십니까, 승부세의 승부입니다. 오늘은 환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원무과에서 환자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을까? 라는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우선은 병원들 100이면 100 다 환자에 대한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. 그것도 이제 병원마다 비슷한 경우도 있고 조금 다른 경우도 있는데, 접수대에서는 환자에 대한 메모를 이렇게 남길 수 있게 프로그램들이 다 돼 있어요. 그래서 진상 환자 난이도에 따른 그 표기가 다 다릅니다. 별 몇 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 조금씩 달라요. 따로 리스트화를 하진 않아요. 근데 우선은 확실한 건 다 있다. 그 사람의 접수를 하게 되면은 메모지가 뜨는데 거기에 기록을 보통은 하게 돼요.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리스트화를 하면 끝이 없죠. 찾기도 힘드니까. 그 사람의 성격 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경우도 쓴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너무 특이한 경우는 그 환자분을 대할 때 주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모장에 보통은 난이도에 따라 돼 있습니다. 별 1개짜리 아니면 뭐 별 2개짜리 병원마다 좀 표기하는 게 다른데, 뭐 그냥 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짝대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, 왜냐하면 환자가 봤을 때 무슨 표시가 돼 있네라는 느낌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, 혹시라도 환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표기를 해요. 막 무한개짜리도 있어요. 그거를 표기를 그런 식으로 다 해놓고 있습니다. 보통 약속해서 하죠. 그러니까 원무과 직원들이 보통은 병원마다 이제 좀 오래된 병원들은 이렇게 표기 방법이 다 있고, 이제 처음에 만약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병원이다 그럼 첫 사람이 표기한 대로 보통 그 약속대로 쭉 갑니다. 우선 진상 환자분들은 분류를 하기 힘들어요. 너무 다양해요.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르듯이 너무 다양하고, 근데 이제 좀 크게 잦은 순서대로 좀 이렇게 좀 몇 개를 분류를 해보면은, 제일 큰 케이스가 돈이 아깝다라는 거죠. 본인이 아파서 왔는데 분명히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어디가 아픈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아무 이상 없는 검사도 할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여기는 괜찮고 저기는 아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환자분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. 왜 내가 아프지도 않는 곳을 검사를 했냐,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결국 검사를 해서 안 아픈 거라는 걸 안 거잖아요. 이해를 끝까지 못하시고 자꾸 환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런 경우는 거의 환불을 못 해드리죠. 본인이 동의 하에 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아무튼 그 케이스가 우선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많은 병원은 오래 기다리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. 본인이 제일 아프니까 제일 빨리 해야 된다,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사실 다 아파서 오신 거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좀 특별하다는 형태로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 계세요. 그런 경우가 이제 원무과에서 좀 얘기하기가 좀 불편해요. 왜냐하면은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민원을 제의하기 시작해요.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, 나도 아픈데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원무과에서는 뭐라고 할 수도 없고, 그렇다고 화내기도 힘들고, 그런 분들은 표기를 안 해줍니다. 그건 너무 흔한 거기 때문에. 최악인 케이스, 뭐 다른 병원들 모두가 다 그러겠지만 최악인 경우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.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. 어쩔 수 없죠. 그런 분들은 이제 별이 제일 많이 쳐져 있어요. 정말 그 누구도 와서 핸들이 안 돼요. 그냥 어떻게든 빨리 보내는 게 정답이고, 그런 분들은 그냥 주의를 해야죠. 그게 제일 최악인 것 같고. 해서는 안 될 대처 방법, 사과를 하는 거. 무조건 사과를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본인이 옳다고 믿어요. 더 믿게 되고 더 난리를 치게 됩니다. 사과하는 거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수 있대, 그 상황 또는 민원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표정도 중요해요. 오히려 짜증내는 표정이나 이런 거를 짓게 되면은 민원이 플러스가 됩니다. 그냥 살짝 죄송해 보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 돼요. 울어서도 안 돼요. 울면은 더 큰일 납니다. 빠르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선임한테 알려주겠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접수 때 앉아서 크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환자를 이길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포인트가 뭔지 찝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건 빠르게 대처하는 게 좋고, 우선은 좀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들어주는 겁니다. 환자분께서 어떤 게 문제였나요? 어떤 것 때문에 화나셨나요? 물어보고 조금 설명을 쭉 들어주는 겁니다. 그리고 공감해주는 게 제일 1번이에요. 그래서 공감을 해주면은 무조건 화가 좀 누그러들어요. 그렇다고 잘못을 무조건 인정하면은 안 됩니다. 그거는 또 의료사고가 되기 때문에. 제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를 해봤지만 그냥
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더라고요. 새로 들어온 사람은 윗사람한테 그걸 넘긴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? 부담 이렇게 말 못하고. 본인이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본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남들 다 하는 거 본인이 못한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나 없어요. 선임들 또는 거기에 있는 뭐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그냥 접수에 앉아 계신 분이 해결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.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.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런 그런 케이스들은 넘겨받기를 원하실 거예요. 오히려 물어보는 게 정답입니다. 걱정하시는 분들, 전부터 걱정하시는 분들 그렇게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고, 다만 병원은 이분들이 아파서 온 거예요. 예를 들어도 뭐 레고를 밟으면은 짜증이 나잖아요. 아픈 부분도 있지만 레고 조각 밟게 되면은 이상하게 화가 나요. 짜증도 나고.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들이 있으면은 댓글에 한 번씩 남겨주시고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